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자유한국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의 같은 시각에 자유한국당도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입장을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청와대에 적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이런 판단인 거죠? 네, 저희들은 다수의 국민의 뜻과 네.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지 않은가 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숙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기대가 아니라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명 처리를 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기대가 아니라 전망인데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5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자에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5대 비리자에 보면은 예. 위장전입, 네. 그다음에 논문 표절, 예. 그다음에 탈세,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병력 네네네. 이 5가지인데요. 이미 조국 후보자 자신이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지만 후보자 자신이 한 7년 전에 본인은 위장전입했다고 이미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신은 장관 자리에 올 수 없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일단 하면서 일단 인터뷰 그러니까 중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 문제는 양당의 입장만 일단 듣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결과는 좀 뭐 기다리면 좀 금방 좀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청문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들께서 청문회하고 또 그 앞에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시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주요 답변에 대해서는 모른다, 예. 또 몰랐다, 또 없다, 알아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죽했으면 국민들께서 이 조 후보자의 별명을 몰라, 그래서 조몰라로 이렇게 네이밍을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솔직하지 못하다, 네.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인상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 국회 인사청문회요. 뭐 대부분 기자 간담회 말고 그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창끝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 평가를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그 후보자 말고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좀 아쉽다는 그런 국민적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본질은 뭐 청문위원들 물론 자질도 뛰어나는 것은 좋겠지만 본질은 그 청문위원들이 아니라 청문 후보자였지 않습니까? 그 후보자의 그 자질과 능력, 그런 도덕성에서 이미 그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께도 이제 집중해서 질문을 드렸던 게 바로 이제 검찰 파트인데요. 국회 그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정경심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사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보다 오히려 이제 검찰의 기소 사실에 오히려 더 이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검찰이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우리가 어떤 모든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게 공소시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소시효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기소와 동시에 저는 긴급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안 했는지 물론 뭐 검찰의 어떤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표창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 인멸의 어떤 그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표창장의 그 총장 표창장의 그 원본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도 많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상장을 받아오면은 또 소중한 상장들은 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들께서는 그 국민적 그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제 그 의원님 최고위원이시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원 당 차원에서 그 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정보를 혹시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까, 당 안에서? 저는 사실은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소를 전격적으로 했을 때. 아, 그때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예. 사전에는 전혀 모르셨고요? 뉴스를 보고, 예.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고, 예. 알았는데, 사실 공소시효가, 몇십 시간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네. 그,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공소시효의 문제 때문에 전격적으로 기소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조금 전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검찰의 행보가 이거는 정치 개입이다.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이런 요지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여당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네. 여당 역시도 그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국회의 역할은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권 분립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여당이라도 역성을 들끓들어야 되는데 그 행정부의 그 장관 후보자를 갖다가 저렇게까지 옹호하고 역성을 드는 저는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는 삼권 분립 정신이 제대로 살아 있어야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전한 민주주의가 저는 뿌리를 내린다 보거든요. 예. 지금 근데 여당이 하는 행태들은 전혀 삼권 분립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들을 정말 빼저리게 반성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촛불혁명으로 이루었던 정부라고 하면은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장관 후보자를 저렇게 역성을 드는지. 그럼 국회의원 말로 합니까? 국회의원 그냥 그만두시고 네. 그냥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 국회는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의원님, 대한 여당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그 청 아닙니까? 검찰은 최근에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네네. 야당이 반대할 때 여당은 뭐라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갖다 옹호했습니까? 한두 달도 전에 자기들이 내뱉은 말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바라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 피의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네네. 이번에 그 드러난 사실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노력해서 네. 또 이 기자들한테 또는 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사실로 확인된 게 후보자 딸이 논문 썼다고 했지만은 그 학회에서 논문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병리학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고2 학생이 그 SCI급 논문 제1 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네.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그 조 후보자의 그 어떤 도덕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상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또 어떻게 학점이 1.1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이 그것도 유급도 2번이나 받은 학생이 장학금을 6번을 연달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또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민정수석 재직 중에 있으면서 74억입니까? 그 약정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 그 국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그 개별 의혹 하나하나를 짚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를 했던데요. 적절한 비유라고 보세요? 저는 뭐 아마도 워터게이트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 있을 거고요. 예. 이 적절한 비유냐 아니냐는 그 표현에서 워터게이트의 본질은 결국 거짓말과 증거 인멸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거 아닙니까? 네. 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이것을 거짓말이라는 표현과 증거 인멸에 아마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께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이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마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얘기 나왔으니까 1995님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종말을 이야기하던데 당 대표로서 말은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우리 청취자 분의 말씀 존중하고요. 이제 정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였죠. 정권 종말. 예. 네, 다만 국민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들 주십니다. 평소 아주 평생 촛불을 들지 않았던 분들도 혹시나 이런 계기로 해서 촛불을 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바람이거든요. 결국은 민심은 이미 조국 후보자에서 떠났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좀 더 신중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아마도 그래 되면은 여러 가지 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한 개인에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데 고민해야 된다. 경제 문제에 좀 더 올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민들께서 조국 한 사람보다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못하냐 이런 어떤 불만들 그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새겨드려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도 참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저는 잘 가려서 저는 엄중한 법 집행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장제원이 연결된 게 있으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연결이 돼 있다면은 그런 부분 저는 너무도 충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저는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그럼 혹시 어제 최고위원 회의는 이런 얘기는 이제 논의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네, 어제는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어떤 임명권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4039님,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꼭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726님, 답은 간단하네요. 조국 지명철에 윤석열 해임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